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115명 가운데 60%가 넘는 71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순수한 공보 모임을 내걸었지만 인사말에서는 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게 강조됐습니다. 오히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는커녕 발목 잡기에 급급한 면도 없지 않나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조 윤핵관, 권성동, 장제원 의원은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친윤석열계 모임을 만드냐 마냐 문제로 갈등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더라고요. 관심은 이준석 전 대표가 쫓겨난 뒤 과연 누가 새 대표가 되느냐입니다. 전당대회가 두세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새 대표가 되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진짜 윤심이 뭐냐를 두고 벌써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 전당대회 후보를 두고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친윤계에 마땅한 필승 카드가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반면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사람은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유 전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서 여론조사 비율을 줄이려는 친윤석열계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한 명을 네.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지금 전대 룰을 네. 7대3을 뭐 9대1로 바꾸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하는 국민의힘을 보고 얼마나 좀 이게 찌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냐. 찌질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권을 누가 잡느냐, 윤심이 뭐냐를 두고 힘겨루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당원들이 뜻을 모으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내년 봄에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다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표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당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윤심이 한 장관에게 있는 건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2월이나 3월쯤 새 당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안에서는 안철수, 유승민,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등 전 현직 의원들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말에 한 이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책이 되는 대표여야 한다. MZ세대에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 이 조건을 놓고 보면 이걸 맞추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서 다들 성에 차지 않아 압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MZ세대, 미래세대의 새로운 물결에 공감하는 그런 지도부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의 발언은 모두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관저에서 저녁을 함께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뜻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 본인이 2달 전 정치 안 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소문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출마 안 하시던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자들은 윤심 논쟁, 지역주의 편승을 지양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에 차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셀프 디스하는 거는 내부 디스는 전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뭉치고 있습니다. 내일 국민공감이라는 이름으로 65명이 모인 모임이 출범하는데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지난 6월에도 모임을 만들려다 개파 논란으로 중단된 적이 있는데 다시 모이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가 다시 뭉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을 둘러싼 당내 힘겨루기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예, 9대1 이야기를 하던데 예. 그게 뭐 이제 민심을 확 줄이고 당심을 키우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축구하다가 갑자기 골대 옮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유승민 한 명을 네.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지금 전대 룰을 네. 7대3을 뭐 9대1로 바꾸고 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좀 삼류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예. 국민들께서 그렇게 하는 국민의힘을 보고
얼마나 좀 이게 찌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냐. 찌질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수도권 총선에서 다음 당대표 총선 이겨야 되는데 수도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수도권이 국회 지역구 의석 중에 절반인데 예. 지금 121석 중에 우리가 18석 가지고 있고 나머지 103석을 압도적으로 우리가 뒤지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또 수도권에서 지면 총선 전체가 참패고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진짜 하고 싶은 개혁 5년 내내 하지도 못하고 식물 정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수도권 승리를 누가 당대표가 돼야 할 수 있느냐. 저는 우리 당원들께서 이 점을 정말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고 깊이 생각해서 당대표를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민심에서 멀어지는 그런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국민의힘이 아니고 당원의 힘이지 또 무슨 10%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10% 정당이지 네. 그게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냉정하게 정말 봐야 된다. 주호영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을 때 그때 그 MZ세대와 수도권 이거는 한동훈 장관을 지칭하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왔다가 또 예. 대통령실에서는 그거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분은 지금 공무원이죠. 네, 공무원이죠. 예. 예. 임명직 공무원이고 그분이 뭐 애도 아니고 정치를 누가 시킨다고 하는 그런 정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정말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정치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이 고민하는 과정 이런 게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이 정치를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정말 강인한 의지와 내가 왜 정치하는지 정치 철학이 분명한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늘 궁금했던 거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저는 늘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그 같은 검사 출신이고 굉장히 친하시고 대통령께서 굉장히 아끼는 인재다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제 정치를 만약 한다면 그 정치를 하는 이유, 철학 이런 게 뭐가 다른지 그게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예.